속보 중국에게 적당한 레슨을 가르쳐 주었다. 한국 난폭한 발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격침시켰다. 중국의 최대 보복 공격 예정. 중국 어선 영해 침범 무관용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저녁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미국 영해 침범과 불법 조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잠정 조치 수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 도 아닌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 시엔 필히 납부하고 불법 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토록 하며 만일 단속 중인 해경이나 군에 무력 저항할 경우 무관용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 조업 외국 어선 수백 척을 침몰시키는 강경 정책을 통해 불법 조업을 90% 이상 감소시킨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공격적 불법 조업 증가의 원인이라며 우리 정부는 불법 조업에 무관용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자국 어선들의 횡포를 방치하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불법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납포됐다. 이 단속 비웃는 중국 어선 해경 피해 갈수록 늘어 어제 새벽 우리 해경대원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원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요. 이런 비극이 처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두 번째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사회부 이건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해도 줄어들지 않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중국 연안이 남획과 오염으로 물고기 씨가 말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영해까지 진출하고 있죠. 중국 어민들은 밧줄이 걸린 문제다 보니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어선에는 몽둥이, 손도끼, 삽 등 흉기가 있어 해경이 단속을 시도하면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목포 해경 박경조 경위가 머리에 흉기를 맞고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해 해경 4명이 다치고 중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되거나 숨졌습니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업관리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박을 묶어서 단체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철조망을 두르고 단속정 접근을 막고 쇠파이프로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이 아니라 해전을 보는 것 같군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은 계속되는데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군요. 네, 중국 어선들은 현재 단속 현장에서 담보금을 내면 현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납포된 중국 어선 370척 중 약 18%가 이렇게 풀려났는데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439척 가운데 36% 정도가 담보금을 지불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담보금이 불법 조업 감소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대 7천만 원이던 중국 어선 담보금을 이달 들어 최대 1억 원으로 올렸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보금뿐만이 아니라 징역형 등 실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속 장비를 보다 확충해야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갈수록 난폭해지는 중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이 생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총기 등을 사용해왔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청와대 등 정부도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한심한 반응을 내놓고 있죠. 네, 사고 직후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정신선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박 차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중국 정부가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사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류이민 대변인도 한국과 밀접하게 협조해 타당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2차례나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중국 측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국제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단속 경찰의 인력과 장비 확충은 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바다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이창호 경장의 넋을 기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3. 중어선 240척 한밤 싹쓸이 중단국 한국의 단속 심하게 말라.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약 240척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코로나19 대횡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6배로 늘어났다. 이런 갑작스런 급증은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얼마나 늘었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하루 평균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매년 4월 기준으로 2015년 340척, 2016년 250척, 2017년 200척, 2018년 50척, 2019년 90척, 2020년 80척, 2021년 240척으로 파악됐다. 2018년부터 두 자리 수대로 떨어져 지난해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이다. NLL 일대일인 연평도와 소청도 부근에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연속으로 불법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납포됐다. 올해 들어서 해경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납포한 불법 중국 어선은 총 6척이다. NLL 인근 중국 불법 조업선은 대부분이 북한 수역에서 머무르다가 밤이 되면 우리 쪽으로 내려온다. 3에서 6월은 꽃게 성어기로 본격적인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 매년 NLL 일대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크게 늘곤 한다. Cha là bình yên của đời con, cha dành tình yêu trọn vào nơi con, đồng hành cùng con dẫu có khó khăn bao bước chân, ngày tập đi cha dắt dìu con trên con đường, ngày nào đến trường